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비석을 발로 찬 여자. 첫날 밤, 옥녀는 익숙지 않은 한복 저고리를 여미며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쌀뜨물 냄새가 희미하게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수 지어주신 밥이라며 건넨 밥상에는 윤기. 도는 흰쌀밥과 국, 몇 가지 반찬이 정가락에 놓여 있었지만 옥녀는 쉽사리 수저를 들지 못했습니다. 젓가락 끝으로 반찬을 뒤적일 뿐 식욕은 전혀 없었습니다. 낯선 공기, 낯선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시작될 낯선 삶에 대한 불안감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 그것도 대뜸 이 집에 시집 오라는 시어머니의 일방적인 통보. 결혼이라는 것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리고 너무나도 조용히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옥녀는 그저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며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항상 부모님의 뜻에 따랐고 이제는 시댁의 뜻에 따라야 하는 운명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켜야만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늘 순종적인 딸로 살아왔고 이제는 순종적인 며느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의 무게가 이렇게나 무거울 줄은 마치 거대한 바위를 등에 짊어진 듯한 압박감으로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쌀뜨물 냄새는 점점 옅어지고 대신 묵직한 침묵과 정적만이 방을 채워갔습니다. 옥녀는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점점 작아지고 마치 방 한구석의 그림자처럼 느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불안하게 쿵쾅거렸지만 겉으로는 아무것도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옥년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럽고 불안해졌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저절로 자신의 왼손 약지에 끼워진 반지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 남편이 처음으로 건넨 결혼 반지. 겉보기에는 평범한 은반지였지만 자세히 보니 얇은 흠집 사이에 옅은 붉은 기운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마치 지울 수 없는 피의 흔적처럼. 피 묻은 반지. 어두운 방 안에서 그 흔적은 더욱 선명하게 그리고 섬뜩하게 다가왔습니다. 옥녀는 결혼 전 남편의 과거에 대해 어렴풋이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첫 번째 아내를 잃었고 그녀가 갑작스럽게 그리고 비극적으로 죽었다는 이야기. 하지만 그 이상의 자세한 이야기는 어느 누구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운명이 기구한 여자였다. 혹은 집안에 우환이 많았다는 식의 모호한 말들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옥녀는 그 피 묻은 반지를 통해 남편의 과거가 마치 살아있는 유령처럼 자신에게까지 스며드는 듯한 섬뜩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 반지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불길한 징조일까? 남편은 왜 이런 불길해 보이는 반지를 자신에게 준 것일까? 그리고 그 붉은 흔적의 진실은 무엇일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며 그녀를 괴롭혔지만 옥녀는 감히 누구에게도 심지어 남편에게도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밤새도록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불안감에 잠 못 이루는 길고 긴 첫날 밤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달빛조차도 차갑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옥녀는 새벽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새벽녘부터 시어머니는 분주하게 움직이며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옥녀는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의 옆에 앉아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궁이의 열기가 얼굴을 후끈 달아오르게 했지만 옥년의 마음은 여전히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불꽃을 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옛 주문 같기도 하고 한숨 섞인 푸념 같기도 한 소리였습니다. 옥년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애와 체념 그리고 깊은 한숨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이 집안 전체를 감싸고 있는 듯한 우울함의 근원을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옥년은 이 집에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니 살아가야만 하는지 막막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그녀는 그 어떤 감정도 겉으로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차가운 가면을 쓴 듯 무표정한 얼굴로 그저 아궁이 앞에서 침묵을 지키며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궁이의 불꽃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타올랐고 옥년의 침묵은 더욱 깊고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옥년의 첫날은 그렇게 새벽 아궁이 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시어머니를 보필하는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에 익숙해지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원래부터 이 집의 며느리였던 것처럼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남편은 옥년에게 겉으로는 다정했지만 왠지 모르게 항상 한 발짝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와의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고 그의 눈빛 속에서는 슬픔과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엿보였습니다. 옥녀는 어쩌면 남편 역시 자신처럼 이 결혼이 낯설고 버거운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집안의 분위기는 항상 무겁고 침체되어 있었으며 마치 깊은 우물 속에 갇힌 듯한 답답함이 옥년을 짓눌렀습니다. 옥년은 그 분위기 속에서 자신마저 점점 가라앉고 빛을 잃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들을 해낼 뿐이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허락되지 않은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옥년은 이 집에서 자신이 살아가야 할 방식에 대해 조금씩 그리고 슬프게도 깨달아갔습니다. 순종과 침묵. 그것만이 그녀가 이 집에서 이 낯선 운명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옥년이 이 집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어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옥년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충격과 망연자실함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막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는데, 이제 막 조금씩 적응하려 했는데 이런 비극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남편을 간호하며 옥년은 또 다른 그리고 더욱 가혹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병실에는 옥년 외에 2명의 상주가 더 있었습니다. 남편의 본처 그리고 그 본처의 아들. 옥년은 그제야 남편에게 2번째 부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실은 3번째 부인, 즉 첩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기만당했는지, 얼마나 철저하게 이용당했는지 깨달으며 참을 수 없는 배신감과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본처는 옥년을 향해 마치 벌레를 보듯 차가운 시선을 보냈고 그 아들 또한 옥년에게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옥년은 그들의 시선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하찮은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상주가 둘이라는 사실보다도 자신이 철저히 속았다는 사실에 더욱 큰 절망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남편은 침묵했고 시어머니는 옥년에게 이 모든 비밀을 숨겼던 것입니다. 옥년은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불합리했지만 병실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의 곁을 지키며 그들의 냉대와 멸시 속에서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한 병실에 3명의 상주가 그들의 복잡하고 뒤엉킨 관계 속에서 기묘한 풍경을 이루는 가운데 옥년은 자신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자신이 그저 이 비극의 들러리일 뿐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악화될 대로 악화되었고 결국 그는 세상에 덧없는 인연을 뒤로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옥년은 상복을 입고 빈소를 지켰지만 그녀의 마음은 공허함과 혼란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남편과의 짧았던 인연, 그리고 그 인연 속에서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모멸감, 그리고 배신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례식에 모인 친지들은 옥년에게 동정의 눈길을 보내는 이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수군거리며 그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녀를 향한 비난과 호기심 어린 시선들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옥년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옥년은 그들의 시선과 수군거림 속에서 자신이 죄인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장례식 내내 옥년은 아무런 감정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주어진 슬픈 배역을 해낼 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울 힘조차, 아니 울 자격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 했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난 후 옥년은 다시 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평화가 아닌 더 큰 고통과 갈등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유산을 둘러싸고 본처와 그 아들은 옥년에게 조금의 유산도 줄 수 없다며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옥년은 자신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운명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매정함과 노골적인 적대감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옥년을 마치 감정 없는 유산 계산기의 일부처럼, 불필요한 장애물처럼 취급했습니다. 옥년은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부당하고 불공평했지만 그녀에게는 대항할 힘도 싸울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침묵을, 체념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흐르고 마침내 마지막 밤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유해가 안치된 절에서 옥년은 홀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옥년은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어쩌면 진정한 의미의 이별을 고하기 위해 그 차가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 절간의 고요함 속에서 옥녀는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남편과의 짧고도 기구했던 만남, 그리고 그 만남이 가져다준 고통과 절망, 그리고 지울 수 없는 모멸감들. 옥녀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버텨왔는지, 어떻게 이 모든 시간을 견뎌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지독한 악몽이었으면, 꿈이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고 그녀의 고통은 생생하게 이어졌습니다. 옥녀는 이 모든 것이 끝난 후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돌아갈 곳도 기댈 곳도 심지어 미래조차도 없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 밤, 옥녀는 남편의 곁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고통과 슬픔, 체념, 그리고 깊은 회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그저 흐르는 눈물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녀는 남편의 장례식, 아니 유골함을 봉안하는 마지막 절차에 참석했습니다. 장례식의 진정한 여주인공은 본처였습니다. 옥녀는 그저 멀리서 마치 그림자처럼 병풍 뒤에 숨어 그녀의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본처는 친지들과 지인들의 위로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고 그녀의 슬픔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옥녀에게 깊은 괴리감과 소외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옥녀는 자신이 이 장례식에서 철저히 소외된 존재이며 마치 유령처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옥녀는 그저 한 발짝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옥녀는 장례식 내내 그림자처럼 존재했고 아무도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장례식은 본처의 슬픔과 함께 마무리되었고 옥년의 존재는 다시 한번 지워지는 듯 했습니다. 세월의 무게는 옥년에게 더없이 무겁고 가혹한 짐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옥년은 갈 곳이 없어 친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정 역시 그녀를 따뜻하게 반기지 않았습니다. 이미 출가한 딸이 돌아온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고 그녀의 처량한 신세를 더욱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옥년은 그저 몸 붙일 곳을 찾아 여기저기를 떠돌며 마치 뿌리 뽑힌 잡초처럼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세상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기억하려 하지 않았고 그녀의 삶은 마치 투명인간처럼 흐릿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남편에 대한 지울 수 없는 원망과 깊은 분노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했던 모든 거짓말과 기만들, 그리고 그로 인해 겪어야 했던 고통들을 옥년은 결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감정은 더욱 증폭되고 응어리져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옥년은 남편의 묘비가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한참을 헤맨 끝에 발견한 묘비에는 남편의 이름과 본처의 이름이 나란히 마치 부부의 연을 영원히 맺은 듯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옥년은 자신의 이름이 없는 묘비를 자신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취급하는 그 묘비를 바라보며 한없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였는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남편에게 있어 그저 한때 스쳐 지나간 그림자일 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옥년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지난 세월의 무게를 그리고 쌓여온 모든 한을 고스란히 담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또다시 흐르고 옥년은 늙고 지쳤습니다. 그녀는 잊혀진 존재였고 아무도 그녀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복수의 칼날이 더욱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옥년은 남편에 대한 복수를 혹은 적어도 자신을 기만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는 의지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남편의 기일, 옥년은 몰래 그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아무도 초대하지 않은 자신만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허름한 상에 술 한 잔, 과일 몇 조각을 놓아두고 옥년은 남편의 묘 앞에서 묵묵히 묵념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와 분노가 시퍼렇게 살아있었습니다. 어느 해, 옥년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 깊은 산속에 있는 남편의 묘로 향했습니다. 가파르고 험준한 산길을 오르며 옥년은 지난 세월을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고통과 불행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멸감의 연속이었습니다. 옥년은 이 모든 것이 남편 때문이라고 그가 자신을 기만하고 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증오심은 그녀의 발걸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옥년은 남편의 묘에 도착했습니다. 묘비는 여전히 옥년의 이름 없이 본처의 이름만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마치 옥년의 존재는 세상에 없었던 것처럼.
옥녀는 그 묘비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모욕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옥녀는 묘비를 향해 미친 듯이 발길질을 시작했습니다. 분노에 찬 발길질은 묘비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옥년의 발길질은 마치 지난 세월 동안 쌓여온 모든 한과 슬픔, 분노와 좌절을 표출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묘비에 새겨진 남편의 이름과 본처의 이름을 향해 마치 그 이름들을 지워버리려는 듯 끊임없이 발길질을 했습니다. 옥년의 발길질은 묘비에 깊은 흠집을 남겼고 그 흠집은 옥년의 마음속 깊이 새겨진 상처를 대신하는 듯 했습니다. 숨이 턱 막힐 정도로 격렬한 발길질을 멈추고 옥년은 묘비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거친 숨을 헐떡이며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울음은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 잊혀진 줄 알았던 고통들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듯 했습니다. 옥년은 묘비 앞에서 한참을 마치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이 울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묘비를 적셨고 그 눈물 속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과 절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옥년은 그 자리에서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차가운 산바람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묘비의 등을 기대고 앉아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지만 그 속에서 묘한 평온함과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옥년은 자신의 낡은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해진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품고 다녔던 남편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옥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 속에는 남편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복잡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옥년은 편지를 다 읽은 후 그 편지를 작은 돌멩이와 함께 묘비 아래 땅속 깊이 묻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비로소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옥년은 묘비 앞에서 마지막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영혼이 부디 편안히 잠들기를 기도하고 모든 것을 용서했습니다. 옥년은 묘비를 돌아보며 조용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과거처럼 무겁지 않았습니다. 옥년은 자신의 삶을 되찾은 듯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옥년의 평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옥년은 다시 남편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묘비 앞에 산산조각난 유골함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유골함은 마치 누군가 고의로 부순 듯이 깨져 있었고 그 안에 유골은 흙과 뒤섞여 처참하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옥년은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에 망연자실했습니다. 누가 감히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 옥년은 본능적으로 본처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본처가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혹은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옥년은 깨진 유골함을 주워들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울음은 분노와 절망 그리고 지독한 허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옥년은 다시 한번 남편의 묘비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고통과 비극이 끝날 줄 알았는데 지독한 운명은 끝없이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옥년은 깨진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유골함을 깨끗한 흰 천에 싸서 봉투에 담아 다시 자신의 집 마당 깊은 땅 속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작은 돌멩이를 올려놓아 표시했습니다. 옥년은 그 돌멩이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강하게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그리고 진심을 담아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영혼이 부디 모든 속세의 번뇌를 벗어나 편안히 잠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땅에 세운 작은 표지석에 새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자신의 이름 옥년이었습니다. 옥년은 자신의 이름을 묘비에 새기며 이제는 자신이 이 모든 고통과 비극을 끝내고 자신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그리고 굳건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그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